안녕하세요. AI 싱킹 메이커 6호 교재 교육을 맡게 된 아로 싱킹 교육개발팀의 양동주 CP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에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AI 싱킹 메이커 6호 교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싱킹 메이커 페이지, 메가, 기가 교재 내용의 활동 내용과 진행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린 후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직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삽입된 이미지 요소를 탐색하며 교재를 시작하기 전에 유아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고 교재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봅니다. 6호 교재를 살펴보면 옷, 바지, 속옷 등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의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옷이 숨겨져 있나요? 또 어떤 옷이 있으면 좋을까요? 이러한 발문으로 아이들과 자유롭게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재를 배운 후에 기억에 남았던 내용을 빈 네모칸 안에 그림으로 그리며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아이들과 함께 교재를 배우기 전과 후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유아들이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베이직 6호 주제와 목차입니다. 활동 주제는 내 머리가 어때서이며 놀이 주제는 동물, AI 주제는 순차이며 핵심 역량은 감성입니다. 교사 가이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QR코드를 찍어 확인해 주세요. QR코드 촬영 시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로그인 후 PDF로 제공되는 교사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교육 이후로 꼭 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차의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차란 순서대로 배열된 명령들을 차례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빵에 잼을 바르려고 할 때 잼 뚜껑을 열지 않고서는 바를 수 없겠지요. 빵을 꺼내고 잼 뚜껑을 열고 버터 나이프를 들고 잼통에 넣어서 잼을 뜨는 등 차례대로 수행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 명령들을 순차라고 합니다. 만 3세 아이들은 베이직 교재 내 제시된 활동들을 통해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순차 구조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1-1 활동은 너는 누구니 활동입니다. 동물잔치에 가던 해리와 아로봇이 아름다운 숲속을 지나가다가 무엇인가 부딪히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원숭이인 것을 알게 된 해리와 아로봇은 원숭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원숭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숭이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원숭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수업 포인트는 원숭이에게 생긴 문제에 접근해요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원숭이와 함께 동물잔치로 가는데 털이 엉켜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원숭이를 보고 동물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토끼는 놀라고 고양이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렸네요. 원숭이가 어떤 모습이어서 동물들이 놀란 걸까요? 활동 자료로 제공되는 원숭이의 그림을 살펴보며 원숭이에게 생긴 문제는 무엇인지 서로 다른 생각으로 접근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업 포인트는 원숭이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주차는 도움이 필요한 원숭이 활동입니다. 앞서 원숭이의 모습을 살펴보며 원숭이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나눈 것을 바탕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털을 다듬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한다는 해결 방안을 스티커로 부착해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봅니다. 1-2주차 스티커는 이렇게 교재 앞면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골라서 알맞은 자리에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알아보아요입니다.
1-3주차는 뽀득뽀득 정말 깨끗해 활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씻는 과정을 회상해보고 알맞은 순서를 적어주는 활동입니다. 그림을 보면 물을 받지 않은 욕조에 원숭이가 쿵덩 하고 들어가서 커다란 혹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물을 받지 않고 욕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비눗물을 한 뒤에 바로 수건으로 닦으면 어떻게 될까 등의 발문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모든 행동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꼭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유아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주세요. 활동 자료로 제공되는 정답을 살펴보며 올바른 순서에 맞게 씻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씻을 때는 지켜야 하는 순서가 있어요입니다. 2주차 활동에는 아로블록을 이용한 블록 활동에 앞서서 내 머리가 어때서 활동이 진행됩니다. 6, 7페이지는 유아들이 순차 구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넓게 펼쳐서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깔끔하게 몸을 닦은 원숭이에게 이제 해리가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아들이 미용실 갔을 때를 회상해보고 어떤 순서로 머리를 잘라야 하는지 단계별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유아는 머리를 자르고 감는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유아는 교재의 내용대로 머리를 먼저 감은 후 자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샴푸를 짠 후에 비눗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머리를 자를 수 없겠지요. 꼭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의 순서를 지키되 순서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은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유아들과 이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교재 내의 순차 구조에 따라 알맞은 도구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해 봅니다. 스티커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정답 화면을 보여드리니 수업 진행에 참고해 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활동을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요입니다. 2-2주차 활동은 아로블록을 이용한 조작놀이가 진행됩니다. 3주차 맵보드 활동에서 원숭이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통기관으로 변신해보는 시간입니다. 유아들이 자유롭게 상상한 것을 블록으로 조립해보며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아로블록을 활용하여 원숭이를 옷가게로 데려가 주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를 구상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요입니다. 이후 아로블록 상자에서 이달의 아로블록 이미지를 보고 같은 모양의 아로블록을 꺼내 활동해 봅니다. 이전에 아로블록을 사용해보고 약속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지만 유아의 수준에 따라서 활동 시마다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함께 사용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활동 포인트는 친구들과 함께 아로블록을 사용하며 배려해요. 그리고 블록으로 다양한 교통기관을 구성하고 친구에게 소개해요입니다. 3주차 활동은 옷가게로 출발입니다. 지난 시간 만들어본 교통기관 모습을 회상하며 만들어 볼 수 있고 원숭이를 옷가게까지 데려다 주려면 어떤 로봇이면 좋을까 등의 발문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맵보드 속의 가게를 거쳐가야 하는 활동이 진행되어서 유아들이 가게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정해진 장소를 차례대로 들러 목적지까지 가요입니다. 맵보드 미션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유아가 별지를 보고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출발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장소에 교통기관으로 변신한 아로봇을 올려줍니다. 별지에 제시된 가게의 순서를 지키며 목적지까지 이동하면 미션 성공입니다. 추가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 유아들은 출발 장소와 거쳐야 하는 가게를 자유롭게 정한 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아로봇을 목적지까지 조작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이직 6호의 교실 맵보드 활동입니다. 교실 맵보드 활동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활동 가이드도 제시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교실 맵보드 속에는 도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변에는 다양한 장소들도 보이고 있네요. 첫 번째 활동은 아로봇을 교통기관으로 변신시키고 자유롭게 도로를 탐색해보며 아로봇 운전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자유롭게 도로를 운전하다가 선생님이 들려주는 신호에 맞게 멈추는 활동입니다. 유아들은 활동을 통해서 빨간불에는 멈추고 그리고 초록불에는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로봇 운전자로서 지켜야 하는 교통안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맵보드 안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가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며 교통안전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순차 구조에 따라 선생님이 들려주는 장소 3곳을 방문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는 활동입니다. 베이직 6호 교재를 통해서 순차를 경험해 본 유아들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움직이는 과정이 순차라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활동 자료와 활동 영상은 위 경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4-1주차 활동은 나는야 멋진 원숭이 활동입니다. 옷가게에 도착한 해리, 아로봇, 그리고 원숭이가 여러 옷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아들이 옷을 입을 때를 떠올리면서 다양한 종류의 옷이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활동 자료로 제공되는 원숭이 컷 도안을 출력하여 조형 영역에 비치하면 유아들이 자유롭게 원숭이 옷을 디자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다양한 옷의 종류에 대해 알아요입니다. 4-2주차 활동은 싱킹블록 활동이 진행됩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원숭이가 내 마음대로 입어야지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장면에서는 첫 번째로 보이는 원숭이가 옷을 아주 엉뚱하게 입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속 원숭이가 입은 옷을 살펴보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해보고 올바르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싱킹 블록 활동을 통해 옷 입기 순서를 알아봅니다. 함께 제공해드리는 활동 자료로 싱킹 블록 활동 전에 옷 입는 순서를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원숭이 옷 입히기 도안과 옷 도안을 코팅한 후 가스리와 보스리를 붙여 옷 입히기 교고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 활동 이외에도 자유롭게 놀이에서 이번 달 주제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올바른 옷 입기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교재를 살펴보며 바른 순서대로 싱킹 블록을 꽂아줍니다. 정답 알고리즘은 속옷, 상의, 하의, 양말, 신발, 그리고 가방 순서이니 수업 진행 시 참고해 주세요. 활동 자료인 대형 싱킹 블록은 융판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올바른 옷 입기 순서를 알고 지켜요입니다. 4-3주차는 멋진 옷을 차려입은 원숭이가 동물 마을 잔치에 도착한 활동입니다. 동물 친구들이 준비한 쿠키가 있는데 어떤 모양인지 보이지 않네요. 0부터 10까지 숫자 순서대로 선을 이어서 모양을 완성해 봅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원숭이에게 도움을 주고 성취감을 느끼는 해리와 아로봇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친구를 돕는 것이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활동 자료는 융판에 부착해서 선 읽기를 어려워하는 유아들에게 크게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선을 이어 모양을 완성해요입니다. 이번에는 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4세 메가 6호의 교재 표지입니다. 교재에 삽입된 이미지 요소를 탐색하며 교재를 배우기 전 아이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6호 교재에는 공룡이 삽입되어 있네요. 빨간색 공룡은 어떤 공룡일까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공룡은 무엇인가요? 책에 왜 공룡이 그려져 있을까요? 이러한 발문을 통해서 유아들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상상해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교재를 배운 후에 기억에 남았던 내용을 빈 네모칸 안에 그림으로 그리며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교재를 배우기 전과 후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메가 6호 주제와 목차입니다. 활동 주제는 우리 집에 공룡이 살아요. 그리고 핵심 역량은 창의, 놀이 주제는 동물, AI 주제는 조건입니다. 목차는 4주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 가이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QR코드를 찍어 확인해 주세요. 1-1주차 활동은 우리 집에 공룡이 살아요 활동입니다. 교재 2쪽에서는 꿈을 꾸고 있는 안나의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공룡과 놀이를 하고 목욕을 하고 밥을 먹고 책을 읽는 안나가 꾸는 꿈을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공룡을 만나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등의 발문으로 유아들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쪽을 살펴볼까요? 꿈속에서 본 공룡을 ROM과 이야기하며 공룡이 산다면 얼마나 좋을지 이야기하고 있네요. ROM은 공룡 보드게임을 통해서 공룡에 대해 알아보자고 해요. 어떤 공룡이 있는지 유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활동 자료로는 막대 인형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컷 또한이 제공되기 때문에 활용하셔서 역할 영역에서도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활동 포인트는 안나의 꿈속에서 생긴 일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1-2주차는 공룡 보드게임 활동입니다. 유아들이 보드게임의 규칙과 활동판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넓게 펼쳐 수업을 진행합니다. 안나와 ROM이 공룡 카드를 보고 있어요. 다양한 공룡 카드의 설명이 나오면서 해당하는 공룡의 먹이와 규칙이 적혀 있습니다. 교재 5쪽을 보면 보드게임판이 제시되어 있는데 규칙은 지키되 방향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도착할 수 있도록 해봅니다. 게임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출발해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가면 트리케라톱스를 만나게 됩니다. 트리케라톱스는 두 칸을 이동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유아들은 규칙에 맞게 두 칸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동한 곳에 만나는 공룡의 이동 조건에 따라 이동하여 도착하면 보드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 달 AI 주제인 조건을 놀이를 통해 경험해보고 자연스럽게 조건이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활동 포인트는 공룡 카드의 규칙을 이해하고 규칙대로 이동해요입니다. 2-1주차 활동은 알쏭달쏭 공룡 소리 활동입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를 따라 문 앞에 도착한 안나와 ROM이 보입니다. 4개의 문 중에서 공룡 소리가 나는 문은 무엇일까요? 소리를 들어본 후에는 무슨 소리인 것 같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등을 이야기하면서 제시된 소리를 듣고 유아들의 생각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활동을 하기 전에 교재 7쪽에 공룡 찾기 방법이라는 조건문을 살펴봅니다. 조건문이란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즉 조건에 따라 실행이 달라지게 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아래로 이동하여 방 안에 소리를 들어요 라는 조건대로 소리를 들어보고 그 아래에 공룡 소리인가요? 의 질문에 맞으면 아래로 이동, 그리고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방 안의 소리를 듣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공룡의 소리를 찾을 때까지 활동을 반복해보고 수업 진행 시 핵심은 QR코드로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아닌 조건문의 순서대로 문을 하나하나 소리를 들어보면서 예인 문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활동 후에는 공룡 소리가 나는 문의 색깔을 찾아서 7페이지 아래에 보이는 하얀 문을 색칠해주면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조건문에 따라 공룡 소리가 나는 문을 찾아요입니다. 2-2주차 활동은 변신 공룡 로봇입니다. 아로봇이 공룡 로봇으로 변신하여 공룡을 찾으러 가는 활동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아들이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유아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요입니다. 공룡 로봇을 만들기 위한 이달의 아로블록이 소개되어 있으며 그림을 보고 같은 모양을 찾아 아로봇을 꾸미기 위해 준비합니다. 하단에는 티라노사우루스, 프테라노돈, 모사사우루스가 제시되어 있으며 같은 모양으로 만들거나 유아들이 상상한 것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첫 번째, 친구들과 함께 아로블록을 사용하며 배려해요. 아로봇이 공룡을 찾는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표현해요입니다. 3-1주차 맵보드 활동입니다. 싱킹카드 내 이동카드를 사용하여 집안 곳곳에 있는 공룡 발자국을 모으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활동 전 아로봇을 공룡 로봇으로 변신시키고 맵보드 위에 올려둡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정색 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고 아로봇이 움직이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아로봇에게 AI 싱킹카드로 명령을 내려 문제를 해결해요입니다. 맵보드 활동을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들이 선맵보드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활동을 진행합니다. 교재 뒤쪽에 별지를 뜯어서 공룡 발자국 별지를 맵보드 위에 올립니다. 아로봇을 십자선 위에 올려둔 후 공룡 발자국 별지를 모으기 위해 알고리즘을 만들어 봅니다. 저는 이 별지를 찾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봤습니다. 해당하는 별지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싱킹카드에 이렇게 알고리즘을 계획해야 합니다. 아로봇이 알맞은 장소에 도착해서 별지를 모으게 되면 별지를 색깔에 올려둡니다. 모든 별지를 옮긴 후에는 뒤집어 보면 소리 카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로봇의 소리 카드를 입력하고 들어봅니다. 정답 화면은 높은 도, 시, 솔, 라, 솔입니다. 어떤 소리인 것 같나요? 언제 들어볼 수 있는 소리인가요? 이렇게 발문을 통해서 유아들의 스스로 다음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활동 시 유아들이 먼저 알고리즘을 짠 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가 찾아올 별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아로봇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하면 활동 시 동선이 섞이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실 맵보드 활동입니다. 맵보드 활동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활동 방법과 가이드도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AI 싱킹 메이커 자료실에 방문하시면 활동 방법 가이드와 활동 영상이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대형 맵보드는 레이싱 경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싱킹 리모컨을 활용합니다. 활동 방법은 3가지로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아로봇을 다양한 경주 자동차로 변신시키고 레이싱 트랙을 자유롭게 돌아봅니다. 트랙을 탐색해보며 아로봇 운전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로블록을 사용해 레이싱 트랙 위에 다양한 장애물을 만들고 장애물을 피하며 레이싱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블록으로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여러 형태의 길을 이동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조작 능력을 향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속도 조절 구간을 정하고 AI 싱킹 리모컨 속도 조절 칸에 맞게 동일한 색으로 색칠을 해서 속도를 조절해가며 경주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색연필을 사용해서 느린 구간은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빠른 구간은 빨간색으로 색칠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실 맵보드는 베이직 메가 교실 맵보드를 사용해서 아로봇 조종 연습을 해보고 기가 교실 맵보드로 아로봇 운전사 자격증을 타보는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1주차 활동은 공용 책 속으로 출발 활동입니다. 안나가 좋아하는 움직이는 공룡 키우기 책을 선물 받아서 즐거워하는 안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싱킹블록 6호의 활동은 조건 시작과 조건 끝 블록을 사용해 봅니다. 조건 시작 끝 블록은 제시하고자 하는 조건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명령할 때 사용하는 블록으로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한 뒤 방향 블록 아래 조건 블록과 그 조건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블록을 끼워서 알맞은 먹이를 넣은 뒤에 조건 끝 블록을 넣으면 정답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출발 지점으로 시작해서 공룡이 있는 곳까지 이동 블록으로 이동한 뒤에 조건 블록을 활용해서 알고리즘 내에 조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조건에 따라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맵에는 4페이지 공룡 보드게임에서 만난 트리케라톱스,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만약 티라노를 만나면 어떤 먹이를 줘야 할까?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초식 공룡을 만나면 어떤 먹이를 줘야 할까 등의 발문을 통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보고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방향 블록은 회색 보조 블록을 활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 자료로 정답 알고리즘의 예시를 첨부했으니 수업 진행 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조건 블록을 사용하여 조건에 맞게 공룡에게 먹이를 주어요입니다. 4-2주차 활동은 나는 야 정리왕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은 사후 활동으로 가정 또는 기관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장난감 정리 방법을 조건문에 따라 기재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아들과 어떤 것을 조건문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와 같은 발문으로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조건이 들어간 상황을 생각해 보고 조건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수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예시를 기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만약 놀이터에 나왔는데 비가 온다면?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 놀이를 하다가 배가 고프다면? 배가 고프지 않다면? 이처럼 유아들이 조건문의 형식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도록 가정 및 기관에서도 활용해 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조건문에 따라 스스로 장난감을 정리해요입니다. 이제 AI 싱킹 메이커 기가 6호의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5세 기가 6호의 교재 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재 내에 삽입된 이미지 요소를 탐색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가 교재에는 다람쥐 토끼와 함께 아주 멋진 집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아들과 함께 표지를 보고 어떤 내용일지 유추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또 교재를 배운 후에 기억에 남는 활동을 빈칸에 그림 또는 글자로 표현하여 사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아이들과 함께 교재를 배우기 전과 후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기가 6호 주제와 목차입니다. 활동 주제는 사라진 동물들을 보호해요. 그리고 핵심 역량은 감성, 놀이 주제는 동물, AI 주제는 추상화입니다. 목차는 4주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 가이드는 오른쪽 상단을 확인해 주세요.
1-1주차 활동은 복잡한 지도, 간단한 지도 활동입니다. 미나와 노아가 새롭게 지은 삼촌 집에 초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촌의 집에 가기 위해 지도를 전송받았는데 아로봇에 입력하니 지도가 너무 복잡해서 알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3페이지에서는 지도에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보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필요한 것은 남기는 추상화의 개념에 접근해 봅니다. 여기서 추상화를 설명드리면 추상화란 중요한 특징을 찾아낸 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아이콘을 보면 해당하는 어플이 어떤 어플인지 그림으로 함축하여 제시합니다. 여러 그림을 그려서 덧붙이지 않고 핵심을 담을 수 있도록 하지요. 이처럼 내가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어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상화입니다. 활동 자료로 정답을 함께 제시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들과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 없는 그림일까? 왜 그렇게 생각했니? 등의 발문을 통해서 유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새로운 문제에 접근하고 추상화의 개념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1-2주차는 쉽고 간단하게 고쳐요 활동입니다. 불필요한 그림을 지워 필요한 그림만 남긴 미나와 노아를 보고 아로쥐가 필요한 그림을 더욱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로쥐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유아들과 복잡한 그림을 간단하게 표현해 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복잡한 그림을 간단하게 표현해요입니다. 간단하게 고친 그림을 5페이지에서 직접 그려서 나만의 지도를 만드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유아들은 활동을 통해서 3페이지에 제시된 복잡한 지도 대신 필요한 정보를 추려내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꼭 필요한 도착 위치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동한 후에는 실제 지도를 유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불필요한 것은 지우고 단순하게 만드는 추상화의 실제 예시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지도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입니다. 2-1주차 활동은 사라진 동물들을 보호해요 활동입니다. 삼촌 집에 도착한 미나와 노아는 예전과 다른 삼촌 집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아로쥐는 화면을 통해서 숲속 위험지역에 꽂힌 표지판을 보지 못한 동물들이 다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나와 노아는 동물들을 구해보기로 합니다. 7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제시된 QR코드를 확인하여 동물들에게 위험한 지역은 어디인지 먼저 알아봅니다. 위험한 지역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두었지만 아주 복잡한 표지판으로 인해 동물들이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아들이 직접 표지판을 바꾸는 활동을 해봅니다. 벌목 표지판을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베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산도 나오고 나무 토막 등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은 그림일까요? 맞아요. 나무 토막과 산, 그리고 사람은 없어도 되겠지요. 등의 발문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는 톱과 나무인 것을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우측 빈 표지판에 톱과 나무만 그려줍니다. 이렇게 도시개발 표지판도 간단하게 바꿔보는 과정을 통해서 추상화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추상화를 활용하여 추상화된 표지판을 만들어요입니다. 활동 자료를 통해서 사냥과 터널 장소의 표지판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1주차에서 경험한 추상화의 과정을 2주차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2-2주차 활동은 우리가 구해줄게 활동입니다.
동물을 구출하기 위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필요한 것을 떠올려 보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상단에는 동물을 구조하는 헬기와 소방관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하단의 이달의 아로 블록을 살펴보고 블록 개수를 적어보며 세어보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제시된 예시 이외에도 유아들이 자유롭게 상상하며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동물을 구출하기 위한 아로봇 설계를 구상해요입니다. 3-1 주차 활동은 숲속 동물 구출 작전입니다. 유아들이 이전 호수부터 경험한 싱킹 카드 활동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활동을 진행합니다. 교재의 10쪽을 보면 표지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유아들이 벌목, 그리고 도시개발, 이러한 단어를 어려워한다면 제시된 표지판 그림을 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숲속 위험지역에는 어떤 표지판을 두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동물을 구출한 후 소리카드를 사용해 봅니다. 소리카드의 사용 방법은 교재에 첨부하였으며 싱킹 카드의 소리 탭에서 숲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동 자료를 통해서 위험한 장소에 해당하는 표지판을 크게 확대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AI 싱킹 카드 속 이동 카드와 소리 카드를 사용해요입니다. 맥보드 미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용한 맥보드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선 맥보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맵을 보면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에 십자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선을 아로봇은 한 칸으로 인식하여 움직이게 되니 수업하시기 전에 참고해 주세요. 왼쪽 하단에 보이는 화살표와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화살표가 있는 위치에 변신한 아로봇을 올려줍니다. 아로 블록으로 아로봇을 꾸밀 때 너무 많은 블록을 쌓거나 옆으로 긴 블록을 날개처럼 끼우게 되면 이동 시 다른 친구의 아로봇과 부딪힐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유아들이 다른 친구의 아로봇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아로봇이 선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십자선 위에 바르게 올려주세요. 해당 맵은 단순하게 앞으로만 가서 위험 지역에 도착할 수도 있고 오른쪽, 왼쪽 방향 블록을 사용해서 복잡하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의 수준에 따라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로봇에는 각 장소에 맞는 표지판을 올리고 위험 지역에는 구출할 동물 별지를 올려주세요. 맵보드를 확인하여 위험 지역에 표지판을 놓는 알고리즘을 구성합니다. 완성된 알고리즘대로 이동하여 위험 지역 위에 표지판을 올려둔 후 동물 별지를 아로봇에 올립니다. 동물을 출발 지점까지 안전하게 구출한 후에는 소리 탭의 숲 카드를 사용해서 숲소리를 들어보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교실 맵보드 활동입니다. 맵보드 활동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활동 방법과 가이드도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홈페이지 AI 싱킹 메이커 자료실에 방문하시면 활동 방법 가이드와 활동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실 맵보드는 다양한 형태의 도로가 제시된 맵보드이며 싱킹 리모컨으로 활동이 진행됩니다. 활동 방법은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로봇을 다양한 자동차로 변신시킨 후 싱킹 리모컨을 활용하여 도로 위를 탐색합니다. 두 번째, 속도 제한 구역, 방지턱, 신호, 주차 등 맵보드 내의 다양한 미션을 자유롭게 수행하면서 여러 형태의 길을 안전하게 운전해 봅니다. 세 번째는 출발선에서 시작하여 제시된 다양한 교통 규칙을 지키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활동입니다.
이번 맵보드 활동은 앞서 다른 연령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운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젝트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표지판과 운전사 자격증은 활동 자료로 제공해드리니 참고해주세요. 활동 자료는 아래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1주차 숲속 동물의 집 활동입니다. 맵보드 활동을 통해서 위험 지역에 표지판을 세우고 동물을 구출한 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친구들이 구출한 동물들이 왜 삼촌 집을 떠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자 삼촌이 멋진 집을 짓기 위해 동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며 사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아들과 함께 미나, 노아에게 생긴 새로운 문제를 파악해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상상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을 상상해요입니다. 13쪽을 살펴보니 삼촌이 동물들이 살 집을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꽃, 과일, 물 등이 아래 맵에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아들과 활동 전 각 표지판에 추상화로 표현된 3가지 요소를 살펴보며 복잡한 그림보다 추상화로 표현했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활동 자료로 싱킹블록 맵에 기재된 표지판을 제공해드리니 활동 전에 해당 표지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간단하게 표현했는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방향 블록과 선택 블록을 사용해서 동물들에게 필요한 요소를 찾아오고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봅니다. 맵을 살펴보면 출발 지점에서 시작하여 필요한 물건 3가지를 챙기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일을 챙기고 그리고 다시 이동해서 물을 챙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꽃이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꽃을 챙기면 싱킹 블록을 알맞게 끼운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위험한 장소에는 들리지 않고 필요한 물건 3가지를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답 알고리즘을 활동 자료로 준비해드리니 수업 진행 시 참고해 주시고 커다란 싱킹 블록을 용판에 부착하여 프로그래밍 전 유아들이 직접 구상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활동 후에는 교재 내에서 제시된 꽃, 과일, 물 이외에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바꿔보는 작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추상화를 해보며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상상한 내용을 디지털로 구현하여 AI 사고의 구체적 외연화를 실현해요입니다. 4-2주차 활동은 함께 사는 숲 활동입니다. 이전 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 숲속 동식물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아들이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숲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숲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의 발문을 통해서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숲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교재 하단에 첨부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숲속 동물들을 3D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활용해보며 유아들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을 알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요입니다. 여기까지 AI 싱킹 메이커 6호 교재 교육이었으며 교육을 들으시며 궁금한 것들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여기까지 AI 싱킹메이커 6호 교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